안녕하세요 여러분, 산업안전기사를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자, 2024년도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25년도 산업안전기사 필기를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공부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방법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학생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합격을 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4년도 3회차 필기 합격하신 분들에 대한 합격 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기간은 약 50일 정도 소요가 됐고 점수는 64.16 점수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공부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떤 식으로 공부했다? 첫 과목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강의를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독학을 했을 경우에 길을 잡아주기 위해서 무료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시작했을 경우에는 강의를 다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짧게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겠고, 또한 우리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기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듣는 거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강의를 다 들었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과목 1년치 3회씩 풀기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방법인데 단순하게 강의만 들었을 경우에는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들을.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나서는 반드시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과목이라고 한다면 1과목 14년도 1회차, 2회차, 3회차를 풀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세 번째를 보도록 하면 처음에는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론을 알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가 30점, 40점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나는 이거 시험 보면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다시 풀어본다면 당연히 점수가 올라가겠죠. 70점, 90점대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똑같은 문제 푸니까 7에서 90점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출문제를 토대로 시험장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수대가 나온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한다? 한 과목에 14년도에서 23년도까지 다 풀면 랜덤 모의고사를 쳐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또한 이렇게 랜덤 모의고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교재에 있는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최근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모아져 있는 모의고사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을 한 번 더 별표 위주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왜 별표 위주로 풀어본다?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똑같은 기출문제라고 하더라도 별표가 많은 것들이 출제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부해서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뺑돌림에 대한 이 합격 후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분들의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중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무료 인강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인강을 통해서 이론도 공부하지만 기출문제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된다면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해주시면 이해될 때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슨 방법을 활용한다? 자, 반복적인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앞에 학생분들이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조금 더 활용해 본다면 교재의 문제마다 1, 2, 3에 대한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었을 경우에 이 문제는 너무 자신 있게 맞췄다 했을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쳐주면 되겠죠. 하지만 너무 애매하게 모호하게 찍는 듯하게 맞았다면 삼각형,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모르겠다, 그냥 아예 넘어갔다 했을 경우에는 X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맞을 때까지 3회독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아무리 정답을 완벽하게 맞았다 하더라도 다음 회독까지는 한 번 더 봐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적인 기출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 별표에 따른 기출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자, 별표에 따른 기출문제 풀이는 왜 하냐면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제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만큼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 갔을 경우에 많이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무료인강의 암기법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내 것으로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또한 이렇게 별표가 많다는 것은 필답형, 작업형까지 출제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유형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분의 합격 후기를 통해서 신유형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7일에 시험에 합격하신 분인데 이때는 한 달 반 정도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점수는 약간 커트라인으로 60.83 점수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합격 후기에 같이 보도록 하면, 첫 번째, 기출에서 거의 안 나왔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왜 나오게 되냐면 예전에 시험지로 봤을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시험지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레벨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CBT로 바뀌면서 기출이 랜덤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떤 분은 내가 많이 봤던 기출문제가 출제돼서 쉽다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신출이 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렵게 느낄 수가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렇게 기출에서 거의 안 나왔다 하더라도 아까 60점 이상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기출에서 안 나왔다 하더라도 기출이 베이스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다 신유형이었고, 그 다음에 빈출 문제에서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가 계속 신유형이었다. 계속 신유형, 그 다음에 거의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빈출도에 따라서 출제가 되고 있지만 랜덤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빈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잘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냐면 우쌤의 공부 팁을 활용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공부 팁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빈출 문제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정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가끔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당 챕터는 2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정독을 하면서 꼼꼼하게 읽어주는 게 좋겠죠. 다른 부분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또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방법을 보도록 하면, 자, 두 번째는 신유형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24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신유형으로 출제된 것들을 교재에 수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유형이라는 표시가 있고, 신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내용에서 살짝 바꿔서 변형된 신유형 문제가 있으며 또한 아예 새롭게 나오는 신유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파악을 해준다면 우리가 25년도 필기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유형 문제는 어떤 것이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몇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식 수준 5단계 중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0단계는 0이고 갈수록 점점 올라간다라는 걸 볼 수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3단계가 가장 높은 것을 나타낸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문제 보도록 하면, 자, 이것은 교재 2론 나왔던 부분인데 유형으로는 처음 나오게 되네요. 와이어루프의 올바른 클립 체결법은 무엇인가? 자, 이거 교재 이론 부분에 있는 부분이었는데 2번이 정답인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신유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 직전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마무리한다? 우리는 항상 학창 시절부터 항상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더 노트가 있겠죠. 자, 오더 노트를 활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찮더라도 계속 적게 되면 자신의 것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학창시절에도 귀찮아서 오더노트 잘 안 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없고 빠른 시기 내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모르겠는 문제들 위주로 오더노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더노트를 활용해 준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변경되는 법규 PDF를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산업안전기사에 대한 것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몇 개월 단위로 바뀌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경되는 즉시 공지사항의 법규 PDF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카페를 계속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2025년도는 산업안전기사 나합격 책을 통해서 한 권으로 한 번에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